베나TV의 몰라수다 북한수다, 다양한 게스트를 초대해서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속속들이 심층 깊이 파헤치겠습니다. 댓글로 주제 아이디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 18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당분간은 이렇게 매회 게스트를 한 분씩 모셔가지고 이분을 중심으로, 게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는 이 포맷을 한번 당분간 가져가 보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희가 포맷 조정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받아드리겠습니다. 지난 184회 퀴즈 정답, 일본 유일의 400승 투수, 한국계 이름은 무엇일까요? 일본 이름은 가네다 마사이치, 김전정일이라고 써서 보통 이제 김정일이 한국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한국 이름 따로 있습니다. 김경홍입니다. 아무튼 정답자 두 분 저희가 지금 밑에 자막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는 평택 러디빈 카페의 수제 볶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85회의 주제, 제일교포라 그러면 북한에서도 오해를 할 거고 또 제일교포 쪽에서 보는 오해도 있고 뭐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겁니다. 일단 요새 그 두리하나 학교에 자원봉사 나가신다면서요? 그렇죠. 아이들 일본어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 고등학교 학생. 거기가 그러니까 탈북 학생들이 있는 데죠? 탈북 학생들만 있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라온 그 배경 같은 걸 전혀 몰랐고 또 쟤들끼리 얘기할 때 중국말로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자면 오래 머문 기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중국 사람들이고. 그런 애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얘들의 아이덴티티라 그러나요? 정체성.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일본에서 자라면서 항상 너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절대 일본 사람이 아니다. 모든 생활 환경과 문화는 일본인데 일본 사람이 아니며 조국은 북조선이며 그래도 한국은 내 고향이다. 이게 엄청 헷갈리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걔는 진짜 정체성이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경상남도에서 건너오셨다는데 조국은 또 북한이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조선학교를 다녀서 거기서는 사회주의가 최고다. 자본주의를 엄청 즐기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겪은 그런 정체성 크라이시스가 아무것도 아니겠다고 느낄 정도로 걔들은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걔들은 북한에 대한 그 조국이라는 마음도 없대요. 한국도 별로 이게 손님같이 느낀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말하면 집 같고 중국말이 제일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면 좀 어릴 때는 그런 게 제일 힘들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부러웠던 거는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고 보는 사람 모두 한국인인 환경. 그게 제일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생들도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아왔고 그나마 저는 경제적으로는 힘든 거 하나도 안 겪었는데 그래서 가르치면서 일본어를 가르치지만 일본 문화나 습관이나 뭐 즐거운 것도 많이 가르쳐요.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나 나중에 일본 가서 뭐 애니메이션 일 하고 싶다. 일본이 발전했으니까. 아키하바라 가서 쇼핑해보고 싶다. 막 그런 거. 일단 넓은 시야를 넓게 해서 그냥 인류로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돼. 그렇게도 경계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제가 힘을 얻어요. 제가 겪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엄청 잠시만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제가 좀에 또 제 자랑이라기보다는 저도 장애인 쉼터에 가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강원도까지 가기 때문에. 근데 갈 때는 되게 그래요. 이게 집에 홀로 남겨진 아들이 자는 걸 보고 가요. 새벽 6시 떠나면. 그러니까 저는 엄마로서 마음이 아파요. 간만에 쉬는 아들을 엄마가 밥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새벽에 떠나니까 그래도 일단 가게 되면 제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앞을 못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가끔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너는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이 이쁘다. 얼굴을 보이는 건데 근데 그게 일이 힘들고 아니고 이제 배워주시면서 본인이 행복하다 했잖아요. 진짜 행복해요.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하나은행에서 나온 분들 첫날에 만나서 그분이랑 같이 이마트 가서 전자제품 사는 거 그것도 자원봉사. 그것도 하거든요. 그것도 하세요? 한 분을 맡으면 6개월.
처음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렇게 됐어요. 너무 네. 감사한 일을 근데 하세요. 제가 보통 한국 사람보다 교회에서 다 나오시고 막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교육받은 게 똑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약간 이분들은 좀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네. 좀 네. 한국 사람들은 네. 뭐 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맞아요. 조금 무서워하고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심지어 남편까지도 위험하지 않냐? 그 무섭지 않냐? 그 사람들 너무 그래도 푹 들어가지 마 이런 식으로 약간 맞아요. 선을 긋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왜 그게 무서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리둥절 어떻게 보면 원시 사회에서 예. IT 사회로 날아온 것 같은. 예. 근데 저는 그쪽 사회도 조금 알잖아요. 네.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정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쪽을 아니까. 우리가 안 무서워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런 동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힘든지를 일반적인 네. 한국 사람보다 제가 더 알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어요. 성근 씨는 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사타가를 그- 풀어매긴. 한 20년 전? 네. 20년 더 되나요? 제가 20년 전이네요. 사실 그 평양에는 귀국자들이 중구역, 모란봉구역에 엄청난 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네. 가장 이제 북한 평양 시내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니까 모란봉구역, 중구역이 가장 많은데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귀국자 이제 아까처럼 뭐 오토바이 뭐 그걸 같이 타고 할 정도로 새벽에 막 나가고 막 그렇게 했을 정도로 많은 걸 배웠었는데 묻힐래야 묻힐 수 없는 이런 이질감,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었어요. 맞아, 이제. 근데 대학에 왔을 때 네. 그 연애하던 그 귀국자 그 상급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입학해서 1학년 때 그 4학년 졸업반에 있는 그 누나? 아니 그러니까 나이는 나보다 아래인데 근데. 나보다 아래인데 그 얘는 직동생으로 와서 이제 했던 22살짜리고 나는 그러니까 성근 씨가 제일동포를 사귄 적이 있다. 예예예.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네. 그 방송해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네, 집에서 보고 영화 있는데. 사람도 아는 사귀- 내용입니다. 네. 예. 오케이. 네. 연애 편지를 이렇게 네. 만장처럼 써가지고 맞아, 우리 옛날에 네. 그랬어. 그 우리 학부 대대장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봤는데 글을 좀 이상하게 썼어요. 이거 지금으로 보면 한국 글자 비슷하게. 맞아요. 제일 동포들이 글을 못 써요. 맞아요. 우리 글자는 이렇게 다 이렇게 모양새로 삐뚤었어요. 뭐 이응자가 내 이름이 뭐 이인데 예, 이응자가 이만한 거야. 한국 글 있어요. 이만한 거야. 한글. 네. 네. 글을 참 희한하게 쓰네. 그리고 대학 내에 학생이 책 끌고 오는 사람은 몇 안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오로지금 하다 보니까 전 피스떡 그저 지나가면서 얼굴밖에 본 적이 없는데 그 학생한테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할 때 뭐 연애는 오래 못했어요. 참 이상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전 당원이었거든요. 대학생인 줄. 근데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야, 너 한번 민지 한번 얘기해봐. 너 그 북한이 더 여기가 지금 내 조국이 더 좋아. 일본이 더 좋아. 한국이 더 좋아. 이 삼각관계에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은 네가 여기 와서 나랑 같이 공부하니까 여기가 분명할 텐데 너 항상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보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 땅에 뭔 한국이 있고 뭔 북한이 있냐고. 우린 이조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 시기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서 갈라졌을 뿐이지 나한테는 한국도 서울도 조국이요 평양도 내 조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반동놈이 어디 나한테는 그렇잖아. 이건 완전히 반동놈의 새끼네 이게. 반혁명 정파고. 아니 큰일 날 놈이네. 집에 어떻게 돼서 한번 가봤는데 이건 그 작은 일본이야. 그 안에는 모조리다. 기모노 입지 않나 무릎 꿇고 앉아 있지 않나 사케도 이게 먹는 건 좋은데 딱 일본말로 하고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 이게. 사람 집에 불러놓고 자기네끼리 일본말 하고
일본식으로 뭐 기모노 입고 무릎 꿇고 앉아서 네.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일본 말이 편하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 마음은 이게 뭐라고 하는지 불안하잖아. 기분 나쁘고. 아, 그때만 해도 이게 그 자기 우상화병이 이만큼 걸려 있을 때니까. 아, 이런 지금 네. 나를 좀 장난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이제 후에 나와서 세월이 지금 여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학교 봉사도 하시고 네. 뭐 하시고 하죠. 이 지구의 마지막 종착점 평화잖아요. 모두가 함께 살고 모두가 이제 압박이 없고 뭐 그런 이제 공존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민지는 이 시대에 와 있었던 것 같아. 20년을 앞서 있었던 것 같아. 자, 여기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지금 제일동포 아가씨가 성근 씨한테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카오루 씨는 북한에서 겪었던 어떤 차별 같은 거 있나요? 뭐 차별이라기보다 저희는 뭐 2주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방문단으로 가면 뭐 최고 좋은 대우를 받고 뭐 다 보여주고 만견대 공짜로 보여줘요? 북한에서? 아니에요. 그 수학여행비 따로 20만 원 정도 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 갈 때도 1인당 20-30만 원은 내야 되죠. 그리고 가서도 또 뿌려야 되고 안내원한테 뿌려야 자유가 있거든요. 조금 자유가 있거든요. 예. 사바사바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차별이라기보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 볼 때 정말 죄송한데 도저히 그냥 내 같은 종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 보기가 그러니까 서양인데도 그 냄새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너무 호름하고 뭐 지하철은 들어서는 순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냉면을 먹을 옥류관에 가도 유원지 놀이기구 타러 우리 우선 줄 쫙 서도 우리 먼저 보내주거든요. 네. 미안하기도 한데 그 고맙고 미안한 거 한편에 동물원에 동물 보는 느낌이죠. 딱 그래요. 정말 죄송해요. 딱 그렇게.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눈빛도 동물원의 동물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입은 옷, 액세서리, 머리, 패션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도 자유가 없잖아요, 패션에. 그러니까 서로 동물원의 동물 보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유인원 같다고. 유인원 같다고. 그럼 주선화 기자가 볼 때는 제일동포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오해나 차별, 뭐 편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자격지심이었어요. 부럽다. 예, 왜냐면 그 제일동포들이 깨끗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동포들이 집에 가보게 되면 정말 여자들이 삭삭해요. 가보신 적 있어요? 갔죠. 네. 저 남자친구 제일동포였다는데요. 아니 어떻게 두 분이야? 뭡니까? 아니 근데 네. 제가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말해요. 그게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은 아버지가 공무원이어서 그냥 배급으로 살던 집이에요. 장사를 모르고 굴곡이 없이 살았으니까 괜찮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일동포네 집에 가도 별로 꿀리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좀 지기가 있어서. 근데 그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 저희 동네도 제일동포 있었어요. 옥하네라고. 그래 가보게 되면 엄마가 항상 이렇게 갑작갑작해요. 네. 선아 왔어? 들어와? 뭐 이렇게 약간 수파를 이래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몇 번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진짜 잘 맞았어요. 근데 그 애가 같이 있어 보면 깨끗해요. 근데 그 애는 다른 아이들하고 휩쓸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도시락이랑 딱 싸우면 그 옆에 애하고도 이렇게 냄새 난다고 이렇게 앉았어요. 벤또라는 걸 사오잖아요. 그래 보게 되면 항상 그의 벤또 안에 안꼬모찌라는 게 있었어요. 안꼬모찌. 색하얀 그런 농마가루 같은 거 뿌린 건데 그래서 근데 저는 원래 좀 비유가 좋아요. 어릴 때부터. 야 옥화야 너 혼자 먹냐 막 이렇게 말하게 되면 오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 애하고 나하고 패를 쳤는데 걔네 집에 가보게 되면 항상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발바닥부터 이렇게 봤어요. 다른 집에 들어가면 발바닥을 안 봐요. 근데 그 애네 집은 너무 깨끗하니까 제일동포니까 발부터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발이 좀 어지러우면 발을 이렇게 꼬무리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집이 너무 깨끗했어요. 그리고 식장에 가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 사람들은 막 식장에다 그릇을 막 5종 6종으로 쫙 올려놓는데 제일동포들은 범랑 그릇을 많이 쓰더라고요. 범랑. 일본에서 이렇게 꼭지 딱 달리고 쫙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동포 근데 그 우리 동네에서도 엄마들이 이렇게 식구금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일동포하고 살았던 여자가 이혼하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온 동네다 이제 말을 퍼뜨렸는데 북한에는 우리 부부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대한민국하고 다르잖아요. 식구 산다는 걸 몰라요.
이 모욕이라는 건 그냥 한 달에 2번, 3번 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은 샤워하고 저녁에 자잖아요. 그냥 무슨 부부가 같이 자든 따로따로 자든 하는데 제일동포들은 안 그런데요. 북한에 와서도 부부 관계를 할 때도 딱 씻으라고 한대요. 근데 이 여자가 그게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아 진짜 저놈 북한 여성인데. 북한 여성인데 제일동포 네. 남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야 저놈의 새끼는 맨날 잘 때마다 나를 씻으라 한다고. 나 이렇게 못 살겠다고. 아니 괜찮다. 내가 빨래냐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제일동포가 요구한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래서 제가 냄새 난다는 말을 완전 납득하고 이제 카오루 씨 말에 더 공감하는 거는 소련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10년 있은 사람이 두만강역에서 딱 내렸는데 여자들이 딱 지나가는데 유인한 것들이에요. 냄새가 강대뼈가 나고. 툭 삐져나오고 얼굴이 까맣고 냄새가 나고 소련 여자들 이렇게 막 소련 여자들은 허여 몰수가 돼요. 신다리도 이만하고 그리고 너무 멋있대요. 거기는 미스코리아가 밭을 가는 데래요. 근데 딱 10년 만에 내 나라라고 북한이랑 딱 왔는데 여자들이 배낭 까리배낭 이만한 거 메고 동화 이만한 거 신고 지나가는데 야 동물원에 온 느낌?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원이다. 짐승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카오루 씨 말이 맞는 거죠. 아 너무 죄송해요. 네.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고 공감을 하고 저는 그게 차별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적 차이인데다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제일동포들이 얼굴이 피부가 하얗고 여성들이 깨끗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자격지심 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걸 우리는 되게 재수 없는 걸로 취급했어요. 솔직해. 솔직하죠. 저 솔직해요. 자격지심. 그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북한이 해왔던 사회주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평양도 물이 없어요. 수도가 물이 없어요. 시간제로 물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시간제로. 사실 평양에서 괜찮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네. 바가지 모욕을 해요. 욕조에서 물을 퍼서 이렇게. 저도 항상 그렇게 해요. 아니, 그 가오루 씨는 호텔에서 물 잘 나왔어요? 호텔은 잘 나오죠. 하지만 거리 호텔은. 말은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뭐 달려 있다고 네, 마이크 맞아요. 같은 다 거.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본에 있는 아빠는 2번째 갔을 때 우리 아버지는 같이 안 오셨거든요. 엄마랑 둘이 여행 간 거예요. 울면서 만나게 해주지 않고 뭐 이상한 시신보로 저를 100번 시키고 나 이상한 진짜로 시신보로? 너무 싫다고 너무 오고 그러고 속상하다 속았다. 아빠도 속은 거다 여태까지 막 울었어요. 아, 평양에서 그렇게 전화하셨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있을 때. 네. 그때부터 휴대전화로? 엄청 세게 붙었어요. 아니 그 그게. 통신센터에 가면 국제전화하는 데가 있어요. 네, 다 거기 듣고 가서 했을 있다고. 거예요. 네. 다 듣고 있다고. 모르셨어요, 아니 그거를? 방에서 했어요. 네. 방에서 전화했어요. 호텔 방에 있는 방에서. 호텔방 그게 네. 국제전화하고 바로 연결이 네. 되니까 네. 그거 다 듣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엄청 혼나고 엄마한테도. 네. 그리고 세게 붙었어요. 엄청. 그리고 저한테 제가 또 나중에는 반발을 해가지고 네. 이 배치를 뺐어요. 너무 아. 화가 나니까 빼버렸어요. 신념이 강해. 그래 잘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 그 잡히면 누가 살려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일본이 살려줘요 저를 안 안 살려주죠.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반항을 했고 그때 국적도 조선 국적, 그렇죠. 북한 국적이었다면서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네. 아무것도 안 나요. 딱 던져야죠. 그래서 그 묘향산인가 어딘가 갔을 때 그 산에 오르기까지가 뭔가 2시간 자유 시간이 있으니까 엄마랑 마을을 동네를 산책을 하자. 네. 아. 그것도 가면 안 된다는 거 모르고 그냥 갔는데 이렇게 벽이 있어요. 이 벽은 깨끗해요. 네. 이게 돌담 같은 거 아, 있어요. 예. 근데 쭉 가면 돌담이 쑥 들어가면 마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원시사회냐 하는 무슨 있자 묘양산에도 원시사회 같은 집 나무 판잣집 그것도 낮은 거 줄 서 있고 화장실은 앞에 나 구멍이 있는데 있고 어린이들이 팬티도 안 입고 놀고 있는 거예요. 시커먼 애들이. 맞아요. 농촌 애들이 막 꼬투리 거기가 들어대놓고 시골이겠죠 있어요. 아마. 네. 평야에서는 뭐 너무 놀라서 사진을 막 찍었어요. 아이들 부르고 사탕 주니까 사탕 줄게 이러고 조금 놀고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묘향산 그 호텔로 돌아왔는데 자 버스에 타고 출발합니다 할 때 큰일 났네. 마을 사람들이 한 다 대여섯 명 쫓아갔어요. 저를 가리키면서 버스 안에 저 여자가 뭐 찍었다고 막 사진을 찍었다고. 서로 신고를 해야 되나 봐요. 그쵸. 네. 근데 소름이 얼마나 돋는지 그랬더니 안내원 그 아저씨 무서운 얼굴로 저한테 와서 필름 다 빼래요. 다 빼고 달라고. 그래서 몰수당했는데 하나만 남겨놔. 그 지금도 집에 있거든요. 네. 그때 찍은 사진이 집에 있어. 다 안 냈어요. 아. 다 내는 척하고 하나 숨겨놨어요. 네. 근데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는 그 북한 분들이 그 간제 수용소에서 어떤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 정보가 안 나올 때죠. 그러니까 혹시 그때 제가 뭐 더 심한 일을 해서
피고 그렇게 해도 누가 살려줬을까 그 생각을 하면 겁이 나요. 아니, 진짜 너무 겁이 나요. 문제는 그 오빠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삼촌. 외삼촌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자국만 반발자국만 더 갔어도 아마 죽어보기 못했어. 그죠. 북한은 코에 같이, 걸면 코골이에요. 하지만 그 단체가 다행히 네. 이게 이제 약간 부자 상인들의 단체였어요. 그래서 약간 건드리지 못하는 경제인 단체. 경제인 네. 단체였어요. 네. 그래도 일본에서는 괜찮게 살았나 봐요. 그렇게 북한에다 계속 삼촌을 도와주고. 그렇죠. 괜찮게 살아서 더 어떻게 보면 미안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엄마의 운명이었을 수 있고 제가 그 나라에 태어나고 제가 만경보험 밑에서 손을 흔들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항상 하게 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일동포에 대해서 가장 좀 좋게 생각했던 계기가 있는 게 양강도 백안군에 유평림산사업소라고 있어요. 만정보라고. 거기에는 추방자 가족들만 가는 건데 제일동포들이 그 원산이나 평양에서 정치범으로 끌려간 가족들을 다 거기다 넣었어요. 남편들은 다 정치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마을에 제가 장사를 가서 알게 되는데 7세대가 제일동포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 7가족은 뭉쳤어요.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건 있잖아요.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선을 연결한 거예요. 돈을 뿌려서 어떻게 찾았냐 하니까 중국 밀수꾼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고 이 사람만 당신이 찾아주면 우리가 정말 돈을 많이 주겠다니까 밀수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조선 팔도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평 림산에 가 있는 걸 알았는데 거기까지 지금 돈을 보내준 거예요.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엄마들이 유평 림산에서 잘 살아요. 왜냐면 이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돈만 있으면 앉아서 장사꾼들이 배낭에다 메고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도 먹을 걸 다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추방 가서 누구도 모르는데 친척들이 추방 갔으면 포기할 만도 하는데 이렇게 혈육의 끈끈한 거예요. 돈을 뿌려가면서 농촌에 간 가족들을 찾아서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일본 사람,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이. 그래서 그때 아 이게 조선 사람이구나, 쪽발이 핏줄이 아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한결 뭐랄까 좀 머리 숙인 적이 있었어요. 아, 처음에는 다 항상 간신배라고 했었지. 그래. 1차 귀국에서 왔든 2차든 뭐 3세든 4세든 맞아요. 귀국자라고 생겼으면 다 간신배다. 간신배, 서림이 같은 자식들.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유리한 데만 살아고 예. 너무 살출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난의 행군 같은 걸 이제 같이 겪으면서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벽이 좀 많이 허물어졌었어요. 맞아. 많이 허물어져가지고 함께 힘들고 일본하고 길이 딱 막히니까 그 이제 일본 쪽에서 오는 장사하느라고 이렇게 100kg짜리 이렇게 중고 이제 중고. 이렇게 포장해서 오는 거 있어요. 그거 이제 박스들이랑 있다가 음식 이렇게 몇 개를 샀던 적이 있는데 그 한 집에 오는 박스였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막 20개 막 리자처럼 막 10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3개를 가지게 됐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3박스 안에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편지, 똑같은 내용으로 쓴 편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없어질지 모르니까 어느 박스가 없어질지 내가 모르니까. 가진 이 박스는 아까 배에서 누군가 빼돌린 것 같은 그런 것 같아. 본인 집에 못 가고 그러니까 그 배에서 누군가가 빼서 한 건데 내가 이걸 청진에서 샀거든. 청진 오는 항에서 그걸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네, 오, 일본 사서도 팔아요. 돈 준 거 넘겼어요, 시장에다 널어놨어요. 네, 사서 팔아요. 근데 이 둔한 게 아마 그걸 박스를 까지 않고 옷 박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쑥 찢어보고 이게 멋이니까 그냥 다 한 박스에 얼마 돈 안 빼고. 네, 근데 그걸 박스를 까는 과정에 그 어느 안주머니 안에 편지와 일본 앤들 네, 우리도 넣었어. 네, 그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는 똑같은 우와. 금액과 똑같은 편지 내용이 저걸 어떻게 팔아요, 시장에서? 누가 빼돌리고? 그걸 해서 그건 우린 또 가져다가 개인들한테 주면 그걸 다 하나씩 다려가지고 하나씩 또 팔아요. 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쁘다. 아, 아니에요. 편지는 어떻게 배달하셨어요? 우린 아니면- 넘겨받았을 뿐이에요. 아니, 그게 배달할 방법이 없지. 아니 왜 배달하세요? 알아도 돈이 주지 있는데. 않습니다. 진짜. 저부터도 그렇게 사보, 이제 지금 사기지, 생각 자본. 보시면 거기서는 그게 당연한 거고. 나쁜 놈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박사님, 진짜.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다음번에 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끊기잖아요. 그리고 배에 또 문제가 생길 거고 소문 내면 안 돼요. 네. 그럼 다 너도나도 받자죠. 배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기획자 친구하고 요건 이제 그 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남자였어요.
북한의 남자들은 한창 시기에 한 30대, 40대까지도 주먹 세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귀국자들 자녀들, 남자 자녀들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다 힘들고 딱 관역이에요. 딱 학교 앞에 기소했다가 신발 뺏고 시계 뺏고 맞아요. 옷 뺏고 가방 뺏고 양말까지 뭐 어떤 데는 팬티까지 다 뺏겨 가요. 뭐 벨트는 다 좋으니까. 진짜. 그래 제일 동포들이. 그 걔네는 그 좀 주먹 좀 센 애들하고 친하지 않으면 무조건 터벌의 대상이에요. 모란봉구역, 소음동 같은 데는 귀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다른 타 지역, 소성구역, 평촌구역, 저쪽에서 하동구역 못 사는 동네 애들이 터벌 가요. 귀국자 학교 아이들 딱 학교 오는 앞에 지키셨다가 아침에 이제 부모들이 차에다 태우고 가서 자가용에다 태우고 가서 학교에다 부려주잖아. 그럼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서라도 북한의 학생들 중에 유일하게 학생들이 그 점심 식사 그 간식 비용이라고 해서 돈 가지고 다니는 건 귀국자들밖에 맞아. 없었거든요. 우리는 용돈이란 거 몰라. 그거 다 뺏어. 근데 걔네는 그게 일반 돈이 아니고 딸을 하나 N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지. 맞아요. 어딘가는 애들은 10,000원짜리 가지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딱 타겟인 거야. 그 뭐 그렇게 해서 보호하면서 함께 오랫동안 친해온 애가 있었어요. 저하고 굉장히. 뭐 누구 말 맞다는 어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별명 대고 몸 피할 정도로 걔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나이 먹어서는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친해졌었는데 걔한테 내가 이런 소리를 했어. 제일동포? 예. 야, 그 편지랑 이렇게 오는 박스를 내가 구입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하니까 아이고 땡 잡았네. 그 어느 집에서는 또 보나마나 하나도 못 받았을 거야. 그치. 야 성군아 우리도 정말 선턴 너네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너는 하고 굉장히 오래된 친구 사이지만 넌 아직도 나를 보면 너보다 돈 많은 것 같지. 우리도 이렇게 째게 있었어. 서러워. 힘들어. 굉장히. 저쪽에서 편지 한 장 만장같이 써서 한 번 보내면 1년 만에 소식이 올까 말까. 그것도 또 저쪽 일본 상황이 안 좋아서 돈이 올까 말까. 같은 기숙자들끼리도 누구네 집에 소식 와서 돈 좀 도착했는데 딱 봐도 아는데 우리 집은 안 와. 바깥에서 너희들 보면 너희들은 우리를 또 이렇게 봐. 부모들 일도 잘 안 되고 다 이런 상황. 우린 더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아, 거기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조금 내용이 좀 틀리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편지 안 전해준 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쵸. 지금 제가 카오루님 그 말씀이랑 너무 듣고 이런 걸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딱 접하게 돼 보니까 미안하죠. 아 그때는 그게 굉장히 떳떳하고 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맞아. 예. 아까 그 제 연애했던 민지한테 네. 20년 후의 일을 걔는 벌써 그때 그걸 느끼고 있었잖아요. 네. 저는 지금에야 여기 한국에 와서야 아 정말 그들이 세계가 앞섰구나. 굉장히 많이 우리가 지금 한국에 와서 많은 걸 겪고 보고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지금 생각 많이 죄스럽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안할 정도로 그 편지 수신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저 사과 방송 한번 하세요. 아 예. 지금도 이제 북한에는 이제 귀국 동포들이 그 전보다 더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는데 지금도 과거에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중간에서 가로채고 그걸 당연한 걸로 응당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청년계 이제 우리 동포들이나 또 이제 북한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 사실 많이 힘들고 억울할 텐데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널리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이제 앞으로 통일되면요 바로 그날들을 이제 옛말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겁니다. 많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 대표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멋있다. 카오루 씨랑 카오루 씨 어머니가 보낸 거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딱 그 생각해서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뭐 얼마나 정성껏 쌌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은 그거 성근 씨가 훔친 건 아니잖아요. 누가 뒤로 뽑은 걸 성근 씨는 그냥 넘겨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그러니까 나는 너무 내가 놀랐어요. 그걸 만약 넘겨받은 임자가 내 됐다면 저는 막 온 거리를 머리 풀어 헤치고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요 검사하는 하나님 아저씨 아버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세관 검사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세간에. 사람들이 하나 두 개 뺏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렇게 시장에 그게 박스채로 돈다는 거는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게 우리는 전혀 놀랍지 않아요. 우리도 박스 벽에다가 많은 집에 놓고 했는데 오. 박스 벽에다가 안 보이게. 내가 그 역시 돈은 인편으로 전달해줘야 된다. 하는데 다시 그래도 한번,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돈은 임자가 없습니다. 삶의 진리. 자, 그럼 이제 카오루 씨가 이게 북한 주민 모습 중에 그래도 좀 요거는 좋게 보이더라. 요런 건 혹시 없습니까? 뭐 순진한 거. 네. 순진한 거. 어떻게 순진했어요? 정이 많고 막 뭘 몰라요. 너무 자본주의적인 건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어보이스런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서 그거 반 자본주의 반이에요. 학교 들어가면 뭐 이렇게 하지만 나가면 다 똑같이 잘 모르고 계셨구나. 네. 그 진짜 잘 모르시는 그래요? 거예요. 근데 예. 겉보기에는 겉보기만 순진한 너무 겁니다. 순진해 보이고 이제 만경봉어 타고 이제 평양에 네. 딱 체류하게 되면 대체로 청년호텔을 이용해요. 청년 만경대에 있는 청년호텔. 그리고 학생들이 올 때는 그 청년호텔에 이제 가보면 그럼 여기서 일단 카오루 씨 얘기부터 듣고 진실이 어떻다 예. 먼저 얘기 듣고 예. 네. 아니 그리고 또 일본의 저초년 학교에 제가 어릴 때 기억에 평양 학생 소년단 네. 걔들이 왔어요. 예, 와서 아이들이. 교류하고 공연도 보여주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때도 안 묻고 막 귀엽고 막 일본 애들이랑 또 달라요. 너무 순진하고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또 뭐라 그러지? 진짜 이제 때가 안 묻은 사람들. 그야말로 맑은 물 같은.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 아니, 이제 만났을 때 학생들은 그렇지. 네. 철저한 그 이제 지휘봉에 의한 철저한 교육 시스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발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이제 독립적인 그렇죠. 생각을 하지만 해야죠. 그 세계를 벗어난 다른 사람들, 이제 아까 카오루 씨가 2차로 왔을 때는 학생이 아니었잖아요. 고려때. 네, 그때는 정말 천진하고 어렵고 맑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연기다. 실제는 그렇게 보임으로 인해서 득을 챙기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를 씁니다. 그걸 모르셨구나. 너무 무서워요. 제가 아까 청년호텔 이야기를 한 거가 네. 청년호텔에 제가 저번 추석 특집으로 국방부에 가서 방송을 할 때 제 그 친구한테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또리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 또리가 그 청년호텔에서 그 서양 요리를 하는 그 조리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 학생들만 들어오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나 오늘 그 걔들 숙소하는 거기서 이제 놀 텐데 올래? 갈게. 제1동포 학생들이 왔다. 네. 그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없는 돈 있는 돈 막 한 줌씩 챙겨 가지고 가요. 가서 보면 이제 그 2층에 가라오케장이 있는데 여기로 말하면 그 노래방 같은 거. 큰 홀에 이제 그 기계가 잘 돼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일과 다 끝나고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식사 끝나고 거기서 놀거든요. 가봤습니까? 카오루 씨는 그 노래방? 노래방 갔는데 그 똑같은 노래방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네. 그거 이제 같이 이제 그거 막 어울려져서 놀아요. 그 청년호텔만큼은 이제 보이원도 뭐 당주도 다 좀 잘 알아가지고 같이 노는데 그 저부터도 그때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그 청렴한 것처럼. 그들한테 보여주는 거는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 그냥 굴레 씌워 먹기, 속여 먹기, 속이기. 그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채. 그러니까 속으로는 흑심이 가득 차 있었는데 아닌 것처럼 순진한 남성인 것처럼 연기를 했다.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읽어요, 서로. 내가 넘어가고 있구나. 저쪽도 한수위구나. 네, 내가 그걸 보고 있구나. 느끼고 있구나. 그랬어, 이거야. 자, 그러면 긴 말할 필요 없이 그때 했던 연기 여기서 재연. 네, 어떻게 하면 순진하게 보입니까? 상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가령 이제 춤을 추잖아요. 자, 그럼 이제 카오루 씨한테 작업을 거는 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아니 이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춤들 추잖아요. 막 같이 그럼 이제 그 이제처럼 그 뭐 무슨 정계 진달래도 부르고 뭐 이제 노래랑 불러요. 와 잘한다. 잘하긴 뭘 개뿔 잘해. 속으로는 잘하긴 개뿔 잘해. 혓바닥도 안 돌아가는 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도 앞에서는 잘한다고 이제 단적인 신뢰로 하고 이제처럼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는데 난 너보다 디스코 더 잘 춰, 더 허물거리고 더 뼈다고 잘 놀려. 근데 아예 못하는 것처럼 와 이게 뭔가고 우린 사회주의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이런 거 못 참았다. 처음 접한다. 세상에. 와 역시 그래도
같은 조선 사람이면 일본에서 이런 거 하니까 와 애인이 이렇게 생겼어. 와 가만 있어봐 이거 애인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기념을 누구지? 주면 안 돼? 이게 뭐 누구지? 이러잖아요. 와 야 뭐 사진 한 장 찍자 뭐 어떡하 100%다 소크랍니다. 100%.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건 뭐예요? 돈. 아 좀 불쌍해서 뭐 주거나 그런 거? 사실 저 목적은 그건 아니죠. 사실 이제 그러면 제일교포 저는 이제 여학생들이랑 어떻게 사귀어 보려고 하룻밤에 하룻밤. 뭐 19금? 19금 카더버리고. 네. 여기까지 나오나? 흑심 네, 사실 네, 흑심 예, 청년기 학생들 들어오면 타겟이 됩니다. 좀 있는 집 자식들은 딱 들어왔다 하면 바로 체류 일정 빨아가지고 가요. 가서 호텔방 어디로 막 불러내기도 하고 막 그 한창 나이에 그 가장 놀라웠던 건요. 바로 대시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너 잘생겼는데? 내 조국에 이런 멋진 남자도 있어? 그리고 엄청 순진한데? 엄청 깨끗한데?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룻밤 만에 그런 불놀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원나잇들이 막 이루어져요.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지금, 놀라워요. 지금 이렇게 놀랍죠? 이렇게 고단수로 너무 순진한 순진한 게 아니라 거예요. 고단수였다. 네, 이 얘기를 그러니까 듣고 한 수도 나니까. 두 수도 위라는 거네요. 네. 이거는 젊은 애들의 세계고요. 예. 지금 북한에 와서 살고 있는 그 귀국 동포들, 특히 이제 2세 3세 먼저로 왔었던 처식에 왔었던 부모님들 있잖아요. 정말 오히려 아무것도 모릅니다. 맞아. 나는 그래도 자본주의에서 살았었으니까 일본이라는 사회에 입각해서 너희들의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무슨 흑심을 속으로 품고 와서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전혀 눈치 못 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귀국자들은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당했습니다. 얼마나 사기 많이 당하는 거예요. 제일 이렇게 동포들이 지상낙원이라고 유토피아라고 가고선 사기나 당하고 진짜. 그 차성진, 차성철이라고 두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차일별하고 평양에 있는 그 역사유적 버전 사업소라고 있어요. 맞아요. 역사유적 버전 사업소. 예, 그게 바로 체육대학 바로 옆 앞에 있는데 그건 인민군 출판사 뒤편으로 공장이 커요. 전문 도자기 수복하고 역사의 물건을 다시 이렇게 재활하는 그런 사업소 지배인까지 했었어요. 지배인인데 이 분이 마지막에 자살을 했어요. 사기를 많이 맞아. 9번 무려 자기 아들 선생한테서까지 사기를 당했어요. 9번을 사기당하고 나면 집안이 쫄딱 망하고요. 그 빚더미에 집 다 들어가서 부시고 처음에는 집을 부신 사람이 돈을 꾸고 간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와서 집에 해서 돈을 꾸고 가고 얼마나 잘 일본에서 온 돈을 일본에까지 편지를 만장같이 써서 그렇게 해서 온 돈까지 고스란히 다 그렇게 당하고 마지막에 그놈이 들어와서 집까지 다 부시고 그러니까 돈보다도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 입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의 대다수 북한에 있는 귀국동포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북한에 있는 귀국동포님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사기 안 당한 사람 없습니다. 상처 입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 사기시고 다. 저 다시 한번 상처 입었어요 오늘. 아까 저 청년 호텔에서 그 일들은 사실 그런 데까지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세계까지 입문해 보진 않아서 발뺌하는 게 아니라요. 수습하십니다. 네. 괜찮아요. 소감 한 말 수습하십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자 개개인이 100%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 삼아. 제가 어떤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친구의 팬분이 네. 넌 방송할 때하고 지금 너무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난 그래도 굉장히 솔직하게 하는 사람이야. 방송할 때 나하고 바깥에 나를 그거를 굉장히 싫어해. 차이가 별로 없다. 네. 싫어해. 그러니까 너 방송에서 네가 속옷이 보인대요. 제 속옷이 다 너무 이렇게 제가 흥분하면 좀 이게 혀를 말아두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여기만 하면 항상 흥분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너 초참하다. 자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새로운 사실을 알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상처받았다 말고. 조금 상처도 받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알아야죠. 네. 사실을 알아야 되죠. 아 그리고 근데 네. 저한테 1분만 시간을 네. 주세요. 왜냐면 성근 씨 말씀도 다 맞지만 또 우리 저긴 평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 지방. 저희는 네. 지방이잖아요. 그 저는 저희 주 인민반에도 제일동포가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사기를 맞은 사람들은 좀 되게 큰 돈을 많이 받고 사업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사기를 저희 동네도 또 저희 엄마랑 또 제일동포들이랑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예, 아니다. 너무 상처 그렇죠. 사실은 사실이지만 네. 그걸 상처 근데 이런 이야기를 네. 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네. 기적이에요. 전 네. 마지막에 원산항 떠나면서 만경봉호 탔을 때 이 나라하고는 나는 평생 그렇죠. 이제는 그런 생각이 올 있죠. 일도 없겠고 이 나라 사람들을 나는 네. 이제 내 인생에 개입을 안 시킬 것 같다. 네. 딱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정말 상상도 예, 못했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다시 가서 그러니까- 통일 빨리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다시 한번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감정을 예, 빨리 아직도 회복을 했으면 이야기해서 좋겠어요. 웃으면서 뭐 예. 미운 예. 얘기도 있지만 그 예. 듣고 막 사실이니까, 나쁘다 어쩌다 하는 사실을 것도 말했으니까. 그것도 작은 여기서는 통일이 예, 그렇죠. 있잖아요. 저는 예, 그게 제가 엄마의 이제 하고 나쁜 이해가 얘기만 골라서 해서 예, 그런데 예. 사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두부밥 안고 먹지 네. 다 일본 이게 음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는지 몰라요. 그렇죠. 가오 씨, 아직까지 여기 와서 네. 두부밥 아주 그냥 오늘 그 몰라수다 북한수다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느낌? 너무 정말 대본 없이 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너무 나오기 싫었는데 너무 여러 번 전화를 주셨어요.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은근 기대하고 네. 기다려. 아니요, 좀 이게 또 알려지면 아니, 이게 급색이 조카 예. 저 사촌들이 아직 북한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 근데 뭐 네. 지금 모든 게 오픈된 이 상황에서 네, 그쵸. 뭘 또 숨기고 네. 뭐가 또 무섭겠어요. 네, 또 맞아요. 아는 사람이 발신을 해야 되겠다. 지금 네. 발신을 누군가 해야 말을 해줘야 그렇죠. 진실을 알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용기를 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정말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역시 제일동포와 관련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국민 가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터뷰 도중에 가족 얘기만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끊고 나갔다는 일본의 전설적인 여성 국민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갔을 때 일본 신문이 쇼와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라고 타이틀을 뽑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있죠. 일본이 자랑하는 이 국민 가수, 사실은 한국계인 이 여성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몰라수다 북한수다 185회의 퀴즈입니다. 선착순 당첨자, 정답자 두 분 평택 러드빈 커피에서 직접 볶은 수제 커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